그래서 오늘 리뷰의 결론은 구글 TV 스트리머는 라는 다소 황당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한 4년째 리뷰를 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보는 건 처음이네요. 안녕하십니까, 권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구글 TV 스트리머의 언박싱과 외관, 사양까지 살펴봤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구글 TV 스트리머의 기능과 성능 그리고 장단점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발표가 된 구글 TV 스트리머에는 새로운 기능들이 많이 추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기대가 많이 되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그런 신기능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로 구현이 가능한지에 관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신기능은 Find My Remote 버튼입니다. 구글 TV 스트리머의 본체 뒤에 버튼이 있죠. 이 버튼을 누르면 리모컨에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리모컨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을 때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은 꽤 만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능은 구글 TV 스트리머에만 있는 기능은 아니죠. On4K 프로에도 이미 적용이 되어 있는 기능입니다. 두 번째 신기능으로는 설정에서 바로 구글 홈 패널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설정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구글 홈이라는 패널이 추가가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클릭을 하면 CCTV라든가 집안의 조명이라든가 집안의 온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할 수 있는 홈 패널이 활성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글의 설명이지요. 그래서 구글 TV 스트리머로 한번 설정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화면이 저는 나오더군요. 뭐야? 구글 홈? 없네. 없습니다. 이 화면은 크롬캐스트 위드 구글 TV의 설정 화면과 동일한 화면입니다. 이거 뭐야? 황당하죠. 어떤 분은 그러실 겁니다. 에헤이 관자, 뭐 까먹은 거 없어? 아니, 구글 TV 스트리머랑 스마트폰의 구글 홈을 연동을 시켜야지. 연동했습니다. 보실래요? 자, 이렇게 스마트폰의 구글 홈에 들어가서 보면 구글 TV 스트리머 그리고 여기 이렇게 연동이 되어 있다라는 것까지도 확실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구글 TV 스트리머의 설정 화면에는 구글 홈 패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구글 홈 패널을 통해서 매터니, 스레드 보더 라우터니 뭐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킬 수는 없는 거야? 일단 매터는 모르겠습니다. 매터에 대해서는 제가 설정 화면에서 어떠한 흔적도 발견을 못했습니다. 다만 스레드 보더 라우터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및 인터넷 설정에서 스레드 네트워크라고 하는 토글 스위치가 새로 생겼습니다. 이것을 활성화를 시키면 스레드 보더 라우터가 활성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레드를 사용을 하는 IoT 기기들과 연동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스레드를 지원하는 어떠한 기기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설정에서 구글 홈 패널은 존재하지 않았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는 스타 버튼이죠. 이거 바로가기 버튼이잖아요. 그래서 이 스타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세 가지 선택지가 나옵니다. 구글 홈 패널로 바로가기, 특정 앱으로 바로가기, 그리고 외부 입력 선택,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이 생기게 되는데 여기에서 혹시 구글 홈 패널을 활성화시킬 수 있나 하고 눌러봤더니 역시 여기에서도 막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두 기능들은 제대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통해서 디즈니 플러스를 리모컨에 즐겨찾기를 시켜놓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이 기능은 세모라고 표시를 해두겠습니다. 구글 홈 패널 바로가기는 작동을 하지 않았으니까 세모 정도라고 표시를 하죠. 그리고 네 번째 신기능으로는 커스텀 AI 아트 기능이 있습니다. 화면 보호기, 스크린 세이버가 활성화가 되면 여기에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글 포토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진들을 불러와서 스크린 세이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구글이 제공을 하는 여러 가지 이쁜 사진들을 스크린 세이버로 사용할 수 있는 아트 갤러리가 있고, 요번에 새로 추가가 된 기능이
커스텀 AI 아트라고 해가지고 인공지능 제미나이를 이용해서 내가 명령한 대로 AI가 그림을 그려서 그것을 화면 보기로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새로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글 TV 스트리머로 화면 보기에 들어가서 이 메뉴를 불러왔더니 이런 화면이 뜹니다. 구글 포토 있고 아트 갤러리 그대로인데 어라? 익스페리먼털? 우리말로는 실험적 콘텐츠라고 뜰 겁니다. 이거는 기존의 크롬캐스트 위드 구글 TV와 동일한 메뉴입니다. 이 실험적 콘텐츠는 낮은 대역폭 모드라고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까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커스텀 AI 아트라는 새로운 신기능은 제가 가진 구글 TV 스트리머로는 구현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고요.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AI 스크립트 기능이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들을 이렇게 구글에서 불러오면 구글의 제미나이 AI가 그 영화나 드라마의 내용도 요약해주고 청중들의 반응도 요약을 해주고 참고할 만한 점까지도 알려주고 해서 여러가지 정보를 인공지능이 알아서 척척척 찾아준다 라는 신개념의 스크립트인데 이것이 과연 제 구글 TV 스트리머에서 구현이 가능할까 봤더니 하우스 오브 더 드래곤, 똑같은 하우스 오브 드래곤이라고 하는 드라마인데 화면이 다릅니다. 지금 이 스크립트는 제미나이 AI가 생성한 정보가 아니고 기존에 그냥 일반적인 작품 설명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즉 제미나이 AI 스크립트 기능은 제 구글 TV 스트리머에서는 이용할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다음에 여섯 번째 신기능으로는 프리플레이가 있습니다. 구글 TV의 홈 화면에 보면은 요런 아이콘이 새로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프리플레이입니다. 이 프리플레이는 Fast TV입니다. Free Ad Supported TV를 말하는 것이죠. 즉 광고가 포함된 무료 TV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리플레이에는 몇백 개의 라이브 채널과 스포츠 경기들이 실시간으로 방영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 구글 TV 스트리머에는 이 프리플레이 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앱스토어에서 검색을 해봐도 Find Free Play App 그 결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결론이 이래요. 구글 TV 스트리머가 새로 출시가 되었을 때에 크게 홍보를 한 여러가지 신기능들 대부분은 구현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성능을 한번 테스트해 보시죠. 자, 구글은 크롬캐스트 위드 구글 TV 4K보다 구글 TV 스트리머가 22%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과연 그런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먼저 테스트할 것은 리부팅 속도입니다. 시스템의 속도를 확인해 보기 위한 것이죠. 자, 비교 대상은 구글 TV 스트리머와 크롬캐스트 위드 구글 TV 그리고 On 4K 프로입니다. 다시 시작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금 이 속도는 빠르게 하거나 느리게 하지 않고 정상 속도 그대로 재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글 TV의 로고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On 4K 프로군요. 그리고 크롬캐스트 위드 구글 TV가 그 다음 마지막이 구글 TV 스트리머네요. 홈 화면이 뜨는 속도는 On 4K 프로가 제일 빨랐고요. 그 다음이 크롬캐스트 위드 구글 TV 그리고 제일 느린 것이 구글 TV 스트리머였습니다. 이게 뭔 일인가요? 아니 크롬캐스트 위드 구글 TV보다 22%가 좋아졌다면서요. 아니 그런데 왜 리부팅 속도가 오히려 크롬캐스트 위드 구글 TV보다 더 느린 거죠? 좀 황당합니다. 자, 다음은 스크롤링 테스트입니다. 버튼을 누르고 있을 때 스크롤이 움직이는 속도를 체크를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가로 스크롤을 체크를 해보기로 했고요. 홈 화면에서 유튜브의 속보라고 하는 메뉴의 가로 스크롤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20%의 속도, 즉 정상 속도보다 5분의 1 느려진 속도로 재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빨라지는데요. 끝까지 가게 되는 속도가 제일 빠른 것은 구글 TV 스트리머네요. 그 다음에 크롬캐스트 위드 구글 TV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On4K 프로가 제일 늦게 뜹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 On4K 프로는 스크롤은 크롬캐스트 위드 구글 TV보다 먼저 도착을 했는데 이미지를 불러오는 데 있어서 속도가 느려가지고 꼴찌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스크롤링만 보자면 2등은 On4K 프로고 꼴찌가 크롬캐스트 위드 구글 TV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 시간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지금 이게 정상 속도의 5분의 1로 느려진 속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00% 속도 그대로 한번 다시 재생을 해볼까요? 예,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수준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야, 이것만 가지고 테스트가 되겠어? 하나 더 좀 테스트해봐. 최다 판매 영화라는 메뉴의 가로 스크롤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20% 속도, 즉 정상 속도의 5분의 1 정도로 느려진 속도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빠른 것은 구글 TV 스트리머인데 On4K 프로와 거의 비슷한 속도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롬캐스트 위드 구글 TV가 떴습니다. 이게 20%로 느려진 속도이기 때문에 구글 TV 스트리머가 살짝 빠르고 On4K 프로가 살짝 느리다라는 것이 구분이 된 것이지, 실제로 100% 정상 속도로 플레이를 해보면 거의 동시입니다. 보실래요? 보셨죠? 구글 TV 스트리머와 On4K 프로의 체감 속도는 사실상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크롬캐스트 위드 구글 TV가 살짝 느리다 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슬라이딩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슬라이딩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리모컨을 통해서 한 영화의 슬라이드를 계속 넘길 때의 로딩 스피드나 상태가 어떠한가를 체크해보는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저는 넷플릭스에서 최근에 개봉을 한 나쁜 녀석들 Ride or Die 이라고 하는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슬라이드를 움직여서 탐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기가 제일 빠르고 안정적인지 한번 보시죠. 자, 지금 게이지가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보면은 구글 TV 스트리머가 지금 움직이는 속도가 제일 빠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On4K 프로고요. 크롬캐스트 위드 구글 TV가 제일 느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미지가 넘어가는 것도 구글 TV 스트리머나 On4K 프로는 상당히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크롬캐스트 위드 구글 TV는 살짝 느려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바로 이 부분, 어떤 특정 부분에서 구글 TV 스트리머와 On4K 프로는 멈춥니다. 더 이상 계속 버튼을 누르고 있어도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한번 손을 떼었다가 다시 버튼을 누르니까 그때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반면에 크롬캐스트 위드 구글 TV는 중간에 멈추는 현상 없이 계속 슬라이딩이 진행이 되었죠. 그리고 속도 면에서는 구글 TV 스트리머가 가장 빨랐고요. 그리고 On4K 프로가 2등, 그리고 크롬캐스트 위드 구글 TV가 가장 느렸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죠? 메모리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서 검증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메모리의 용량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동영상들을 저장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슬라이드를 빨리 움직이더라도 무리 없이 시스템이 받쳐줄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램이 적게 되면 거기에 담을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 차이는 구글 TV 스트리머와 On4K 프로와 크롬캐스트 위드 구글 TV가 각각 한 5초씩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뭐 대단한 차이는 아니에요. 자, 이 정도로 성능 비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장단점을 체크해보죠. 구글 TV 스트리머의 장점 첫 번째는 Find My Remote 버튼이 편리하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구글 TV 스트리머만의 기능은 아니죠. On4K 프로가 이미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능 스타 버튼도 편하다,
구글 홈 패널을 불러올 수는 없었지만 특정 앱의 바로가기 버튼으로 사용하는 것은 꽤 편했다. 하지만 역시 이조차도 On4K Pro나 포매틱스 박살 4K 플러스에서 이미 구현이 된 기능이다. 그래서 구글 TV 스트리머만의 장점이라고 할 수는 없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볼륨 버튼이 위로 올라온 것은 꽤 편하다. 이것은 편한 거 맞습니다. 실제로 이용을 할 때에 볼륨 버튼이 이 위로 올라와 있는 것은 생각보다 꽤 편했습니다. 네 번째 장점은 아무래도 유선 랜이겠죠. 유선 랜이 기가비트 랜이기 때문에 꽤 빠릅니다.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미끄럼 방지 패드가 꽤 유용합니다. 사실 On4K Pro도 미끄럼 방지 패드가 내 귀퉁이에만 고무바를 단 것이 아니고 이렇게 동그랗게 사각형으로 좀 널찍하게 미끄럼 방지 패드가 있어서 그때도 꽤 괜찮았었는데 그거보다 더 확실하게 지지를 해주기 때문에 미끄럼 방지 패드를 밑면 전체에 적용을 한 것은 꽤 괜찮은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가 제가 느낀 구글 TV 스트리머의 장점이었어요. 자, 그럼 구글 TV 스트리머의 단점은 무엇일까? 일단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HDMI 케이블이 없다, 따로 사야 된다. 그래서 99.99달러가 아니라 거기에 19.99달러가 더 든다 라고 하는 것이 아주 커다란 단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단점, 되는 게 없다. 그죠? 제가 아까 전에 신기능들 체크할 때 보셨잖아요. 아니 6개의 기능 가운데 안 되는 기능이 4개고 반만 되는 기능이 하나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럴 거면 내가 왜 샀죠? 어이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죠. 아니 근데 왜 안 되지?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봤는데요. 정식 출시 국가가 아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식 출시 국가가 따로 있어? 예, 있습니다. 총 19개 국가예요. 미주와 유럽 말고도 호주, 그리고 일본, 또 대만까지도 정식 출시를 하였습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는 정식 출시를 안 했을까? 좀 짜증이 나죠. 사실 저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정식 출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가 안 되는 거라면 애초에 초기 설정을 할 때 나 미국에 있다고 거짓말 치고서 한번 세팅을 해볼까? 라고 해가지고 지역을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라고 한번 해보고 설정을 해봤거든요. 근데 안 됩니다. 왜 안 될까? 이 구글 TV를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저의 구글 계정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미 세팅이 되어 있는 저의 구글 계정은 제가 한국 사람이고 한국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구글이 파악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게다가 네트워크에 연결을 하면 IP 주소를 통해서 그 사람의 위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구글 TV 설정에서 위치 확인 버튼을 끄고 국가를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라고 설정을 하고 하더라도 네트워크에 연결을 해서 제 관자 계정을 불러오는 순간 모든 노력은 허사가 되고 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런 현상을 저는 한번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 2020년 크롬캐스트 위드 구글 TV가 처음 나왔을 때요. 그때 크롬캐스트 위드 구글 TV의 홍보 화면에서는 이런 것이 가능하다라면서 화면을 쫙 보여줬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크롬캐스트 위드 구글 TV를 구매를 하고 나서 처음 구현된 화면은 이랬습니다. 엘라도 너무 다르죠? 그때도 역시 우리나라는 크롬캐스트 위드 구글 TV의 정식 출시 국가가 아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허접한 화면을 볼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크롬캐스트 위드 구글 TV HD가 우리나라에 정식 출시가 되면서 이제는 애초에 홍보하는 수준에 비슷하게 많이 구현이 되었죠. 물론 그 메뉴들 중에서도 For You라든가 아니면은 라이브 같은 메뉴는 아직 우리나라에 활성화는 안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더라 라는 측면에서 비록 지금은 구글 TV 스트리머가 이것저것 되는 게 하나도 없는 크롬캐스트 위드 구글 TV와 딱히 다를 것이 없는 기기가 되어버렸지만 조만간 많은 업데이트를 통해서 좀 더 보완이 되리라 예상을 합니다. 다음에 구글 TV 스트리머의 단점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USB 포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이 USB 포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왜 단점일까?
일단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모든 동영상이라든가 이미지 같은 것들을 구글 TV를 통해서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겠지요. 아무리 스토리지가 32기가이면 뭐합니까? 그렇게 넓은 공간에 나만의 동영상을 넣어서 보기가 불편한데요. 그래서 이 USB 포트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따로 OTG 케이블이나 아니면 USB 허브를 또 사서 붙이는 그런 수고를 감내를 해야 되는 것이 아주 성가시고 번거롭죠. 그런 면에서 단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에 그냥 USB 포트 하나만 달아주면 그만이는데 왜 그걸 안 하느냐 이거죠. 그리고 마지막 단점으로는 비싸다죠. 비쌉니다. 뭐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실제로 기능은 크롬캐스트 위드 구글 TV와 동일하고 성능은 크롬캐스트 위드 구글 TV보다 살짝 좋은 정도인데, 뭐 리부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크롬캐스트 위드 구글 TV보다도 느린데, 그런데도 값은 2배가 넘는다. 왜 사야 되죠? 그래서 오늘 리뷰의 결론은 구글 TV 스트리머는 아직은 살 때가 아니다 라는 다소 황당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한 4년째 리뷰를 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보는 건 처음이네요.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리뷰를 하고도 되게 찜찜합니다. 내가 이걸 이렇게 2달 동안 공을 들여가면서 왜 샀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입니다. 자, 과연 우리나라에는 이 구글 TV 스트리머가 언제쯤 정식 출시가 될까요? 그리고 이렇게 정식 출시가 될 즈음에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긴 올까요? 오늘 저희 리뷰가 여러분들의 지갑을 지켜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